세 개의 국가를 분석할 때 정확한 정보라는 정의가 참 애매합니다. 매년마다 통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형 검색 엔진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또한 기도해봅니다. 요르단의 인구는 2021년에 약 1070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는 베두인족과 약 25%를 차지하는 하와위르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부족 그룹에는 에드원, 바니 하산 및 베니 세이크가 포함됩니다. 인구의 약 98%가 아랍인이고 나머지 2%는 다른 인종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족을 열거한다면 에드완, 바니 하산, 바니 사크르, 베니 하미다, 베니 사크르, 베니 아미르, 다밥세 파이즈, 호에이타트, 후아이타트, 카왈데, 마잘리, 마나시르, 마하미드, 타라운의 주비 등 요르단의 주요 부족들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특정 부족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두인 부족은 종종 와디 럼과 페트라 지역을 포함하여 요르단의 남부 및 동부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웨일 부족은 종종 일베치를 포함하여 요르단 북부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니 세이클 부족은 종종 사웃 도시를 포함하여 요르단 중부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번 부족은 종종 메르버 도시 주변 지역과 관련이 있는 반면 바니 하산 부족은 종종 사르크시를 포함한 요르단 동부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르단의 전체 면적은 약 89,342제곱킬로미터 또는 34,495제곱마일입니다.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입니다. 수도권에 약 4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국내 최대의 도시입니다. 요르단의 도시화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2021년 현재 인구의 약 93%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요르단은 도시화율 세계 114위입니다. 암만 400만 7,526명, 자르카 127만 6,902명, 이르비드 66만 315명, 루세이파 47만 2,604명, 알쿠에이시마 26만 3,554명, 아카바 18만 8,160명, 아다바 8만 2,335명, 아술트 7만 2,657명, 아르람타 6만 8,567명, 아프라크 6만 528명입니다. 요르단의 평균 수명은 약 75세입니다. 요르단 인구의 약 37%가 15세 미만입니다. 0에서 14세에 37%, 15에서 64세에 59%, 65세 이상 4%. 이는 요르단 인구의 상당 부분이 15세 미만인 반면 노인 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인구 분포는 의료, 교육 및 사회 서비스와 같은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르단의 식자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인구의 약 95%가 읽고 쓸 수 있습니다. 2020년 유엔 인간개발지수 HDI에 따르면 요르단은 189개국 중 95위로 인간개발지수는 중간 수준입니다. 요르단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로 대다수의 인구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음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다른 언어도 있습니다. 영어는 특히 도시 지역과 교육받은 인구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이해됩니다. 프랑스어는 소수의 인구, 특히 프랑스 위임 통치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나이 든 요르단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소카슈는 요르단의 소카슌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소수 언어입니다. 아르메니아어는 요르단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아르메니아인들이 사용합니다. 체체나는 요르단에 거주하는 작은 체체닌 공동체가 사용합니다. 언어 사용률 측면에서 아랍어는 일상생활, 비즈니스, 정부 및 교육에서 사용되는 요르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요르단은 중동에 위치하며 다음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국경을 공유합니다. 1. 북쪽의 시리아, 2. 동쪽과 북동쪽의 이라크, 3. 남쪽과 남동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4. 서쪽으로 이스라엘과 웨스트뱅크. 요르단은 일반적으로 이웃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또한 미국 및 기타 서방 국가들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요르단은 과거에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요르단은 1948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 1967년 6.1 전쟁,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등 이스라엘과 여러 분쟁에 휘말려 왔습니다. 그 이후로 양국 간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요르단은 또한 수십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망명을 신청하는 시리아 내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이러한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리아와의 국경을 따라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과 자체 군사적 노력을 통해 ISIS와의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요르단은 2011년 시리아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많은 수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마감일 기준으로 요르단에는 약 65만 명의 등록된 시리아 난민이 있었습니다. 요르단 정부와 국민은 대체로 시리아 난민을 환영해 왔으며 그들에게 음식, 쉼터,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또한 난민들이 교육과 고용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난민은 특히 의료, 교육 및 고용과 같은 분야에서 요르단의 자원과 기반 시설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모든 난민, 특히 공식 난민 캠프 외부에 거주하는 난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1인당 전 세계 국민 총생산 GNP는 약 1,042달러 USD로 추정됩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요르단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미화 4,787달러로 추정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에 따르면 요르단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기준 세계 129위입니다. 요르단의 경제 부문에서 상위 10개 수출은 인산염 및 비료 30%, 의류 및 직물 14%, 제약 8%, 플라스틱 7%, 화학 6%, 칼륨 5%, 전자 부품 5%, 채소 및 과일 4%, 전기 장비 3%, 기계 2%, 또한 무역에서 상위 10개 수입품은 원유 14%, 정제 석유 6%, 자동차 5%, 포장의약품 4%, 방송장비 4%, 통신장비 3%, 컴퓨터 3%, 철강 3%, 전기기계 3%, 인간과 동물의 혈액 2%입니다. 요르단과 한국 간의 거리는 비교되는 특정 도시에 따라 약 7,200km 4,474마일입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요르단과 한국 간 직항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연결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열 조르다니안 에어라인스는 암만에서 태국 방콕으로 가는 항공편을 운항하며 이는 한국으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연결 지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요르단은 1962년 수교를 맺은 이후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2021년 9월 마감일 현재 요르단 암만에 한국 대사관이 있으며 한국의 공식 외교 공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면에서 한국은 요르단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요르단과 한국의 총교역액은 약 1억 8,230만 달러였습니다. 요르단의 한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에는 인산염이 포함되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정제된 석유 및 전자제품이었습니다. 교류의 측면에서 요르단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공하고 한국 관리 및 비즈니스 리더의 요르단 방문을 포함하여 수년 동안 요르단과 한국 간에는 많은 문화 및 교육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큰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대중문화는 요르단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요르단에서 점점 더 많은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요르단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이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스토리텔링, 패션, 음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일부 한국 드라마는 아랍어로 더빙되거나 자막 처리되어 요르단 관객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K-팝 스타들의 경쾌한 음악, 안무, 패션 스타일을 즐기는 많은 팬들과 함께 한국의 팝 음악, 즉 K-팝도 요르단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일부 K-팝 그룹은 요르단에서 콘서트를 열기도 해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 영화도 요르단의 극장에서 상영되었으며 일부 영화는 요르단의 국제 영화제에서도 상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드라마, 영화, 대중문화는 요르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람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소개하고 한국과 요르단 간의 문화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최근 요르단에서 열린 K-팝 콘서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K-팝은 최근 몇 년 동안 요르단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요르단에서 K-팝 음악과 문화에 대한 팬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르단 한국문화원은 암만에서 K-팝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현지 K-팝 커버 그룹의 공연과 댄스 대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요르단 내 K-팝 팬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요르단 내 한류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요르단에서 본격적인 K-팝 콘서트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향후 K-팝 개별 아티스트 또는 그룹의 투어 일정과 K-팝에 대한 수요에 따라 요르단에서 공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마감일 기준으로 요르단은 코비드-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았고 2020년 3월 초 국내에서 첫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학교와 대학의 폐쇄, 공개 집회 중단, 전국 통금 시간 복과를 포함한 바이러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의 코비드-19 사례 수는 계속 증가했으며 국가는 여러 차례 바이러스의 파동을 겪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요르단은 81만 건 이상의 코비드-19 사례와 1,600건 이상의 사망을 보고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백신 캠페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개 모임 및 여행 제한 등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요르단의 백신 접종률은 최소 1회 이상의 백신 접종을 받은 인구의 약 29%였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비드-19 전염병은 요르단의 경제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기업과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부양책, 재정 지원 프로그램, 실업 수당 등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요르단은 풍부한 역사와 많은 중요한 문화 및 역사적 유적지가 있는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요르단의 주요 관광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트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페트라는 암벽을 깎아 만든 고대 도시로 멋진 건축물과 인상적인 공학으로 유명합니다. 와디럼, 극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광대한 사막 황무지인 와디럼은 아웃도어 애호가와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사해,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한 사해는 치료 효과가 있는 독특한 자연의 경이로움입니다. 암만,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은 풍부한 역사와 많은 중요한 문화 유적지가 있는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제라시,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로마 도시 중 하나인 제라시에는 다양한 고대 유적과 고고학 유적지가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관광은 요르단 GDP의 약 14%를 차지했으며 약 57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인 관광객 수는 약 1만 1,000명이 요르단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20년 이후의 팬데믹과 여행 제한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요르단의 명소 10곳이 더 있습니다. 아즐룬 성, 요르단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한 12세기 이슬람 성으로 멋진 전망과 흥미로운 역사를 자랑합니다. 다나생물권 보호구역, 요르단 남부에 위치한 자연보호구역으로 멋진 풍경, 등산로, 희귀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카바, 홍해에 위치한 해안도시로 아름다운 해변, 스노클링 및 다이빙 기회, 활기찬 밤문화를 제공합니다. 마다바, 성지의 바닥 모자이크 지도인 유명한 마다바 지도를 포함하여 많은 비잔틴 및 우마이야 모자이크로 유명한 작은 도시입니다. 드보산, 모세가 놀라운 전망과 고대 비잔틴 교회가 있는 약속의 땅을 보았다고 믿어지는 장소입니다. 카락성, 카락시에 위치한 잘 보존된 십자군 성으로 복잡한 역사와 인상적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웅카이스, 요르단 북부에 위치한 고대 그레코로만 도시로 인상적인 유적과 주변 시골의 멋진 전망을 자랑합니다. 아즈라크 습지보호구역, 요르단 동부에 위치한 자연보호구역으로 다양한 습지 서식지와 다양한 조류종이 있습니다. 쇼박성, 요르단 남부에 위치한 잘 보존된 또 다른 십자군 성으로 인상적인 건축물과 멋진 전망을 자랑합니다. 알마그타스, 요르단강 유역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예수가 세례를 받은 곳으로 여겨집니다. 요르단은 인구의 95%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를 따르는 작은 공동체도 있습니다. 요르단의 10대 주요 종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슬람교, 인구의 약 95%가 무슬림이며 대다수가 수니파 이슬람교를 따릅니다. 이슬람의 시아파와 아마디아 분파도 대표됩니다. 기독교, 요르단의 기독교인 인구는 약 4%로 추정되며 대부분 그리스 정교회, 로마 카톨릭 및 성공회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유대교, 요르단에는 약 500명으로 추정되는 작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드루즈, 요르단의 드루즈 커뮤니티는 약 1,000명으로 추정되는 작은 규모입니다. 바하이 신앙, 요르단에는 수백 명의 바하이가 있습니다. 힌두교, 요르단에는 소수의 힌두교도가 있으며 주로 외국인입니다. 불교, 요르단에는 소수의 불교도가 있으며 주로 외국인입니다. 시크교, 요르단에는 소수의 시크교도가 있으며 주로 외국인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요르단에는 소수의 조로아스터교인이 있으며 주로 외국인입니다. 무신론, 요르단의 무신론자 수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르단 인구의 95% 이상이 무슬림이며 이들 중 대다수는 수니파 무슬림입니다. 기독교인은 인구의 약 4%를 구성하고 나머지 종교 공동체는 각각 인구의 1% 미만을 구성합니다. 요르단의 다양한 종교 분포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무슬림은 도시 지역, 특히 수도인 암만에 거주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전국적으로 보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상당수가 마다바 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드루즈, 바하이 등의 소규모 공동체도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르단 정부 추산에 따르면 요르단 전체 인구는 약 1,070만 명 2021년 기준입니다. 이것은 요르단의 무슬림 수가 1,000만 명이 넘는 반면 기독교인의 수는 약 40만에서 50만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더 적으며 각 공동체의 추정치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릅니다. 요르단은 풍부한 기독교 유산을 가진 나라이며 기독교인 방문객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여러 관광지가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관광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보산, 모세가 죽기 전에 약속의 땅을 보았다고 믿어지는 곳입니다. 현장에는 행사를 기념하는 교회와 주변 경관에 멋진 전망이 있습니다. 마다바, 이 고대 도시는 AD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명한 성지 지도를 포함하여 모자이크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성조지 그리스 정교회와 사도교회를 포함하여 마다바에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믿어지는 곳입니다. 현장에는 성세례 요한의 그리스 정교회와 성세례 요한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포함하여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무카위르, 이 고대 요새는 세례 요한이 투옥되어 참수당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거처로 추정되는 궁전 유적도 있습니다. 페트라, 구체적으로 기독교 유적지는 아니지만 페트라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많은 방문객의 관심을 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 유적지에는 서기 1세기에 나바테아 사람들이 지은 암석을 깎아 만든 여러 구조물이 있습니다.
요르단의 주요 기독교 도시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독교 인구가 거주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마다바, 이 도시는 고대 기독교 유산으로 유명하며 상당한 그리스 정교의 기독교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카락, 이 도시는 12세기에 십자군이 건설한 카락성을 포함하여 여러 중요한 기독교 유적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 정교의 기독교인의 본거지입니다. 푸에이스, 이 작은 마을은 암만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마 카톨릭 기독교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소금, 이 유서 깊은 도시는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공동체를 포함하여 상당한 기독교인 인구의 고향입니다. 암만은 주로 무슬림이지만 도시에는 그리스 정교회, 로마 카톨릭, 성공회 공동체를 포함한 중요한 기독교 공동체도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요르단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된 한국 국민은 293명입니다. 이들 한국인의 대다수는 수도인 암만에 거주하며 소수는 요르단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 대사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문서 없이 요르단에 거주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숫자에는 요르단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요르단의 주요 이슬람 성지 10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만의 후세인 모스크, 마다바의 선지자의 모스크, 암만의 아부 유베다 아비안 아웃자르 모스크, 쇼박의 쇼박성, 자르카의 알마자르 이슬람 단지, 아즈안 의여주 안성, 암만의 7 침낭의 동굴, 요르단 계곡의 예언자 이드로의 성소, 이르비드의 웅카이스, 암만에 있는 암만의 성체입니다. 요르단의 경제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며 GDP는 약 430억 달러 2021년 기준입니다. 국가 경제는 해외 원조,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 및 관광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대유행은 요르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관광 및 기타 부문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요르단 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며 GDP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산업 부문은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두 번째로 큰 기여자이며 나머지 5%는 농업에서 나옵니다. 요르단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유 기업의 민영화, 무역 체제의 자유화, 재정 건전화 등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요르단은 또한 미국, 유럽 연합 및 많은 아랍 국가를 포함하여 여러 자유 무역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이 나라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르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막대한 예산 적자,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몇 가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삭감 및 세금 인상을 포함한 구조 개혁 및 긴축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요르단은 의회정부 체제를 갖춘 입헌 군주국입니다. 현 국왕인 압둘라 2세 국왕은 1999년에 왕위에 올랐으며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국왕이 임명한 총리가 이끌고 국가의 일상적인 행정을 책임집니다. 내각은 총리가 임명하며 국회의원 및 기타 자격을 갖춘 개인으로 구성됩니다. 요르단 의회는 하원과 상원의 2개의 원으로 구성됩니다. 하원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상원의원은 국왕이 임명합니다. 요르단은 의회에 여러 정당이 대표되는 다당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르단의 정치적 권력은 정부와 군대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군주제의 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요르단은 경제 상황과 정치 개혁에 대한 항의를 포함하여 몇 가지 정치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개혁 조치와 반대 의견에 대한 단속을 결합하여 이러한 도전에 대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요르단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증진한 역사를 가진 중동에서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국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계속되는 정치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 지역의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르단은 소량의 원유를 생산하는 작고 한계적인 유적만 있는 매우 제한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일앤 가스저널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요르단에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13억 배럴로 추산되며 이는 이 지역의 다른 산유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입니다. 제한된 석유 매장량으로 인해 요르단은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 석유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 나라는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포함하여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요르단은 여러 대규모 태양열 발전소 건설을 포함하여 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제한된 석유 자원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은 전략적으로 중동의 여러 주요 산유국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는 지역의 석유 무역 및 운송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르단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인근 국가에서 수출을 위해 홍해의 아카바 항구로 수송하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르단은 셰일 오일 및 가스 생산의 잠재력을 탐색하고 있으며 비재래식 에너지 자원을 탐색 및 개발하기 위해 국제 기업과 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요르단에서 셰일 오일 및 가스 생산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요르단은 가까운 장래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 석유 및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계속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르단에는 전체 인구의 약 6%로 추정되는 상당한 기독교인 인구가 있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동방 정교회에 속해 있으며 소수는 로마 카톨릭, 성공회 또는 개신교입니다. 요르단의 기독교 공동체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소수 종교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하고 교회를 짓고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르단에는 전 세계의 순례자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여러 역사적인 기독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장소로 여겨지는 요단 너머의 베다니입니다. 이곳은 현재 기독교 순례자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요르단의 다른 주목할 만한 기독교 유적지로는 성지의 고대 모자이크 지도로 유명한 마다바의 성 조지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교회의 복제품인 암만의 성묘교회, 예언자 엘리야가 승천한 곳으로 여겨지는 아즐론의 성 엘리야 언덕 예배당이 있습니다. 요르단의 기독교 공동체는 또한 요르단의 정치 및 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요르단 의회에서 대표되며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또한 무슬림과 유대인을 포함한 요르단의 다른 종교 단체와의 종교 간 대화 및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요르단의 기독교 공동체가 누리는 상대적인 자유와 관용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때때로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에 긴장과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상호 존중과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두 커뮤니티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요르단에서 상대적으로 소수 종교입니다. 성공회, 침례교, 오순절교를 포함하여 요르단에는 여전히 여러 개신교 교파가 있습니다. 성공회는 요르단에 존재하고 성공회 예루살렘 교구는 이 나라의 교회를 감독합니다. 침례교 세계연합과 제휴한 암만의 요르단 침례교회를 포함하여 요르단에도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요르단에는 하나님의 성회와 같은 오순절 교회가 있습니다. 요르단의 개신교 교회는 비교적 규모가 작지만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영어와 아랍어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르단의 외국인 커뮤니티를 수용합니다. 개신교 교회도 요르단에서 난민 구호 및 지역 사회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 및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주로 무슬림 국가이지만 종교적 관용과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요르단의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때때로 긴장이나 차별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개신교 교회의 수는 상대적으로 작고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공회, 침례교, 오순절교를 포함하여 요르단에 대표되는 여러 개신교 교파가 있으며 각각 자체 교회와 회중이 있습니다. 요르단에는 수십 개의 개신교 교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요르단 정부가 공개적인 개종이나 선교 사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르단의 정확한 선교사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기독교 사역자와 단체가 있지만 그들은 종종 엄격한 규정에 따라 일하며 그들의 활동을 인도주의 및 개발 사업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개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 기독교인 노동자가 국가에서 추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르단의 선교사 수에 대한 공식 집계는 없습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수년 동안 요르단에서 일한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단체 및 개인들은 요르단의 학교, 병원 및 기타 사회봉사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지역 기독교 단체 및 교회와 협력하여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요르단에 있는 모든 외국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선교사들도 엄격한 지침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공개적인 개종이나 전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외국인 종교 종사자들에게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그들의 활동, 특히 지역 사회 및 종교 단체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